안녕하세요. 푸킹토킹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 백악관 SNS에 올라왔던 FAFO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짝만하게 김해공항에서 찍힌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 사진이 지금 문제가 될까요? 백악관이 올린 이 사진, 정면으로 걸어오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크게 적힌 네 글자 FAFO, Fucking Around and Find Out. 까불면 다친다. 대가를 치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건 그냥 밈이 아닙니다. 국가 공식 계정이 올린 사실상 외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메시지를 받은 쪽 중 가장 큰 상대, 중국이 거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일까요? 정말 신경 안 쓴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중국은 즉각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알려면 중국 외교의 특징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리는 체제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부는 모욕, 도발, 조롱 같은 걸 개인 감정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게 우리 체제에 위협이 되는가? 이게 내부 안정에 영향을 주는가? 이게 우리 중국 국가 발전, 장기 전략을 바꿀 신호인가?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전략 신호로 분석해야 할 자료가 됩니다. 그럼 중국이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FAFO 이미지는 세 가지 메시지로 읽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미국이 다시 힘의 언어로 국제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선언. 둘째, 동맹국에게 보내는 우리가 앞장선다는 신호. 셋째, 적대국에게 보내는 억제 메시지. 중요한 건 이게 특정 국가 하나만 겨냥한 사진이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에 던지는 포스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걸 모욕이 아니라 체제 경쟁이 공식적으로 더 거칠어졌다는 신호로 봤을 겁니다. 중국의 진짜 반응은 그럼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중국은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은 바뀌었습니다. 외교 발언 톤은 더 강경해졌고 군사훈련은 더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기술 자립, 반도체, 군수산업, 투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즉 중국의 반응은 SNS가 아니라 정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식 대응은 늘 이렇습니다. 말로는 싸우지 않아요. 대신 중국이라는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경쟁 모드가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FAFO라는 사진이 이렇게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진은 중국 내부 선전 논리에도 잘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늘 쓰는 이야기 구조가 이겁니다. 외부 세력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압박과 위협을 가한다. 그러니 우리는 더 단결해야 한다. FAFO 같은 이미지는 이 서사를 강화하기에 딱 좋은 재료입니다. 봐라, 결국 힘으로 누르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한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 외부의 위협은 중국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억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체제 경쟁을 더 굳히는 자극이 됩니다. 서로를 멈추게 하기보다 각자 더 달리게 만드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상대를 위축시키는 경고라기보다 이제 진짜 장기전이다 라는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국제정치를 감정 싸움처럼 보지만 실제 권력의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FAFO는 욕설이 아니라 정치 언어였고 중국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전략적 흡수에 가까웠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죠. 푸킹토킹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에서 이런 신호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중국의 반응을 몰랐을까요? 과연 감정적으로만 도발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진은 한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거를 내부 체제 굳히기에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외교부의 적절한 대응과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외교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중국과 미국이라는 세계의 슈퍼파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마치 스위스 같은 그런 역할을 동북아 허브에서 자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 푸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